조금만 고개를 내밀어도 쑥쑥 자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쑥.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눈 건강부터 면역력, 뼈 건강까지 한 번에 챙겨주는 봄철 최고의 보약이죠. 그런데 쑥을 보약처럼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상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해지려고 드신 쑥이 내 몸을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나요? 봄이 되면 쑥국, 쑥떡,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쑥즙이나 쑥차로 정성껏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이나 이것을 모른 채 섭취하면 그 귀한 효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혈관과 신장에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쑥과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 4가지와 쑥의 효능을 배로 끌어올리는 찰떡궁합 4가지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건강을 위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쑥과 상극인 첫 번째 경우는 도심이나 하천에서 자란 쑥을 섭취하거나 이 쑥을 말려서 쑥차로 드시는 겁니다. 봄바람 쐬며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 옆 또는 하천변에서 쑥을 직접 캐오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정성스레 캐온 쑥 참 귀하죠. 그 쑥으로 나물도 해드시고 잘 말려서 쑥차로 끓여 드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도심이나 하천에서 자란 쑥을 캐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 쑥을 말려서 차로 드시는 것,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골에서 자란 쑥과 도심 속 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도심 속 쑥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도로변, 하천가, 공원 주변에서 자란 쑥은 자동차 매연과 공장 매연 속에 오염된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중금속이 아무리 깨끗이 씻고 삶아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바로 이 쑥을 말려서 차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쑥의 수분이 날아가고 중금속 농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중금속이 물속으로 더 잘 녹아나오게 됩니다. 혈관을 청소하려고 정성껏 끓인 쑥차를 마시는 것이 오히려 혈액 속에 중금속을 쌓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중금속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몸에 쌓이면 배출도 쉽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마트나 온라인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유기농 쑥을 구입해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도심이나 하천 근처에서 채취한 쑥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중금속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접 채취한 쑥을 드셔야 한다면 식초를 탄 물에 30분 정도 푹 담가두세요. 식초의 산성이 중금속을 흡착해서 어느 정도 제거해줍니다. 그러나 쑥은 말려서 차로 드시는 것보다 국이나 나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의외입니다. 요즘 카페에서 많이 파는 바로 그것인데요.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쑥과 상극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요즘 쑥 라테, 쑥 케이크 참 인기 많죠? 쑥의 향긋함과 우유의 고소함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쑥과 우유는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쑥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 속 염증을 제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카제인이 쑥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서로 결합해버립니다. 결합된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쑥을 드셔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그 면역력 효과와 항염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이죠. 쑥을 드시고 싶은데 고소한 맛을 함께 즐기고 싶으시다면 아몬드 우유를 추천드립니다.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오히려 쑥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더욱 높여줍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쑥 라테를 드실 때 일반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쑥의 효능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이것은 특히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쑥과 상극인 경우는 바로
쑥즙이나 쑥 농축액으로 드시는 분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쑥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 더 많이, 더 진하게 드시려고 쑥즙이나 쑥 농축액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드시고 계신 분들 꼭 집중해 주세요. 쑥에는 아르테미신인과 투존이라는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적정량을 드실 때는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즙이나 농축액으로 만들 때입니다. 쑥 한 줌을 즙으로 만들면 그 안에 쑥이 수십 배 농축됩니다. 투존 성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압을 급격히 높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쑥의 투존 성분을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준다는 경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커피 한 잔은 피로를 풀어주지만 10잔을 한꺼번에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죠. 쑥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분도 지나치게 농축되면 독이 됩니다. 쑥은 평소 손발이 차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쑥의 따뜻한 성질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얼굴이 쉽게 붉어지시는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농축된 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쑥을 드신 후 두통이 생기거나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드신다면 몸의 반응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쑥을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즙이나 농축액 대신 국으로 끓이거나 나물로 드시면 열성이 조절되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씀드릴 찰떡궁합 음식과 함께 드시면 열 많은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극 음식입니다. 봄철에 자주 드시는 바로 그 채소인데요. 쑥과 함께 드시면 소화에 큰 부담이 됩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딸기, 수박, 참외 같은 찬 성질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철 쑥겉절이를 드실 때 오이를 함께 드시는 분들 계시죠? 오이 냉국이나 오이 무침을 쑥나물과 같이 상에 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쑥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치네올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바로 문제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가 오이의 이 효소를 만나는 순간 빠르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비타민C가 바로 함께 드시는 이 오이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오이는 수분이 95%인 차가운 성질의 채소입니다. 위장을 차갑게 만들어 쑥의 소화 촉진 효과까지 반감시킵니다. 딸기 역시 붉은 빛깔 때문에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질이 서늘해서 쑥이 가진 온기 어린 약효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쑥과 오이를 같은 끼니에 드시면 복부 불편감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쑥을 드실 때는 오이나 수박, 딸기 같은 찬 성질의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이를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쑥과 오이를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 달리하시거나 오이 대신 무나 당근처럼 성질이 중립적인 채소와 함께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쑥 드실 때 오이는 잠깐 내려놓기.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자, 지금까지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이렇게 주의할 것도 많은 쑥이 왜 봄철 보약이라 불리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쑥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드셔야 찰떡궁합조합도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쑥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약초입니다. 7년 된 병을 3년 묵은 쑥으로 고쳤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이죠. 게다가 쑥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실제로 쑥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면역력을 지켜주는 비타민 A, B, 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이섬유, 그리고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엽록소까지 정말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쑥의 향과 맛을 내는 치네올이라는 성분은 장 속의 염증과 해로운 균을 억제하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주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또한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몸이 잘 붓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쑥의 놀라운 효능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쑥은 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암세포가 자라고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몸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쑥의 플라보노이드가 암세포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쑥은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쑥에 들어있는 아르테미시아라는 성분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성분은 뇌로 흐르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뇌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봄철 쑥을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몸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줍니다. 봄만 되면 유독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쑥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쑥과 이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영양은 꽉 채우고 효능은 2배로 올라갑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찰떡궁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쌀과 찹쌀입니다. 쑥버무리, 쑥떡, 쑥밥.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온 조합이죠. 맛있기도 하지만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입니다. 쌀에는 우리 몸이 하루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전분이 77%나 들어있습니다. 단백질도 6% 이상 들어있어 근육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런데 쌀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쑥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쑥에는 칼슘과 비타민 A, B, C가 풍부합니다. 또 쑥의 식이섬유는 시금치의 3배나 됩니다.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해소하고 숙변까지 제거해줍니다. 쌀의 에너지와 쑥의 영양이 만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한 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쑥의 식이섬유는 쌀의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쌀만 드실 때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쑥을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것이죠. 실제로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최대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쑥의 치네올 성분은 쌀가루와 함께 쪄낼 때 가장 잘 보존됩니다. 열을 가하면 오히려 치네올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져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쑥버무리나 쑥떡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훌륭한 보양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봄철 쑥밥 한 그릇, 오늘 점심 식탁에 올려보세요. 두 번째 궁합은 허리,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조합입니다. 쑥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요즘 손발이 저리거나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나요? 그리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인 분들께도 이 조합을 꼭 추천드립니다.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쑥에도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져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이 특히 좋습니다. 또 계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자연의 종합 비타민제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쑥이 이 비타민 C를 채워줍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비타민 C가 쑥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계란과 쑥의 조합이 완성되는 것이죠. 게다가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여기에 쑥의 비타민이 더해지면 두뇌 기능을 강화하고
알츠하이머 치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부터 쑥을 넣은 계란찜 한 그릇 어떠세요?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국을 만드실 때 쑥 한 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궁합입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아서 쑥을 못 드신다고 하셨던 분들, 이 조합이라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뱃살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쑥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생소한 조합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조합이 가장 강력합니다. 앞서 열이 많으신 분들은 쑥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브로콜리는 서늘한 성질의 채소입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과 브로콜리의 서늘한 성질이 만나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열이 많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쑥과 브로콜리에는 비엠철이라는 식물성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식물성 철분은 혼자 있을 때는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타민C가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쑥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고 브로콜리에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의 양이 2배로 늘어나 철분 흡수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국 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쑥의 플라보노이드는 각각 뛰어난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그 효능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쑥의 식이섬유에는 아르테미신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간에서 지방이 잘 대사되도록 도와줍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하면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뱃살 제거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뱃살이 도통 빠지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 쑥과 브로콜리를 꼭 챙겨 드세요. 레시피는 아주 간단합니다. 브로콜리와 쑥을 넣어 함께 계란찜을 만들거나 된장국에 두 가지를 함께 넣어 끓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식사 때 쑥나물과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함께 올리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브로콜리 드실 때 쑥 한 줌 더하기. 그 작은 차이가 우리 몸을 조용히 바꿔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궁합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친숙한 바로 그것인데요. 쑥과 함께 드시면 장 건강과 면역력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바로 된장입니다. 쑥 된장국, 쑥 강된장 비빔밥.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온 조합이죠. 맛있기도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입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킨 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 제니스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쑥의 플라보노이드와 된장의 이소플라본은 둘 다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입니다.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폴리페놀이 함께 작용하면 각각 단독으로 작용할 때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이것을 항산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쑥 혼자 활성산소 10개를 잡는다면 된장과 함께 드실 때는 25개를 잡는 것이죠. 또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쑥의 치네올 성분과 식이섬유는 이 유익균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있으면 장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의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증식 효과가 단독 섭취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온몸이 건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면역력이 올라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 된장의 따뜻한 발효 성질이 쑥의 따뜻한 성질과 잘 어울려 손발이 차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레시피는 아주 간단합니다. 된장국을 끓이실 때 쑥 한 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강된장을 만드실 때 쑥을 넣고 함께 끓이셔도 좋습니다. 쑥 된장국 한 그릇이 보약 한 첩과 다름없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된장국에 쑥 한 줌 더하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자, 그렇다면 쑥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한 식품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신선한 쑥 기준으로 한 줌, 약 30g에서 50g이 적당합니다. 국으로 드실 때는 된장국 한 그릇 기준으로 쑥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 절반인 15g에서 20g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쑥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보약을 챙겨 먹듯 일상 속에서 습관화해 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것 4가지. 첫째, 도심과 하천에서 채취한 쑥, 특히 말려서 쑥차로 드시는 것. 도로변 야생쑥에는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말려서 차로 드시면 더욱 농축됩니다. 반드시 유기농 쑥을 구입하시고 국이나 나물로 드세요. 둘째, 우유.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의 폴리페놀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쑥 라테를 드시고 싶다면 아몬드 우유로 바꾸세요. 셋째, 쑥즙과 쑥 농축액. 특히 열이 많으신 분들은 농축된 쑥이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이나 나물 형태로 드세요. 넷째, 오이, 수박, 딸기 등 찬 성질의 음식. 쑥의 따뜻한 성질과 충돌에 혈액순환 효과가 반감되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쑥 드실 때는 찬 성질의 음식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 것 4가지. 첫째, 쌀과 찹쌀. 쌀의 에너지와 쑥의 영양이 만나 완벽한 보양식이 됩니다. 쑥밥, 쑥떡, 쑥버무리로 드세요. 둘째, 계란. 단백질 시너지로 근육을 지키고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 한 줌 넣으세요. 셋째, 브로콜리. 철분 흡수율이 2배 높아지고 항염, 항암 효과가 강해집니다. 열이 많으신 분들도 이 조합이라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된장. 항산화 시너지 효과로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좋고 유산균과 쑥의 식이섬유가 함께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 된장국에 쑥 한 줌만 넣어보세요. 쑥은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 생명력을 우리 몸에 담아가시려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쑥처럼 꿋꿋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